네, 여러분 718페이지 처분의 이유 제시부터 행정조치법 23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청에서 처분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인 거 볼게요. 첫 번째, 자, 중요합니다.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두 번째, 단순 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할 수 있는 경우, 긴급을 요하는 경우, 요 세 번째, 요 세 가지 잘 정리를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유 제시 안 해도 되는 경우예요. 안 해도 되는 경우. 안 해도 되는 경우. 자, 첫 번째. 자, 첫 번째. 신청한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 단순하고 단순 반복적이고 경미한 경우 긴급한 경우 이 세 가지에는 안 해도 됩니다. 이유 제시를 안 해도 된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행정청은 1항, 2호, 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된다. 자, 그건 뭐냐면, 자, 요 두 가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단순 반복적이고 경미하다고 생각해서 안 했는데, 혹은 긴급해서 못 했는데, 나중에라도 이유를 알려주세요 하면,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처분 후 요청 시에는 이유 제시해야 합니다. 자, 근데 이 첫 번째 경우에 같은 경우는 신청한 그대로 인정한 거는 처분 후에도 뭐 알려달라고 할 만한 게 없겠죠. 본인이 신청한 대로 그대로 처분을 한 건데, 그쵸?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해당하는 거예요. 2호와 3호의 경우에. 자, 그 다음에 밑에 판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사 판례 1번 볼게요. 밑줄 그으세요. 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면서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처분이 위법하진 않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자, 유사 판례 4번 볼게요. 또 비슷한 건데요. 자, 두 번째 주 후단부터 당사자가 충분히 알 수 있어서 이에 불복하여 행정구제 절차로 나아가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경우. 자, 그때는 이유 제시를 하자. 이유 제시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명시화되진 않았다는 것 뿐입니다. 그럼 명시화되지는 않더라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정도로 이유를 제시했거나 아니면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자신을 구제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자, 위법한 게 아니다. 요거 챙겨두시고요. 71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박스 이유 부기의 하자와 치유 여부 첫 번째 1번 별표치입니다. 납세고지서에 세액 산출 근거의 기재가 누락된 과세처분의 경우에는 절차상의 하자이기 때문에 자,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자, 세액 산출 근거가 없어요. 자, 이거는 거기 옆에다 오른쪽에다 여러분 써주세요. 자진 납부를 했어. 자진 납부를 했거나 또는 소멸시효가 완료됐다 하더라도 자, 완료되었더라도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추가해서 알아두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발표치겠습니다.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 절차가 모두 끝나고 상고심의 계류 중에 세액 산출 근거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로써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 전심 절차가 모두 끝났기 때문에 이때는 치유됐다고 볼 수 없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720페이지 처분의 방식과 정정 고지에서 자, 처분의 방식은 자, 문서로 하는 게 원칙. 자, 항상 처분의 방식 세 가지라고 했어요. 세 가지. 자, 일단 원칙 문서로 해야 됩니다.
문서로 해야 돼요. 문서로 해야 되는 걸 문서로 하지 않았어? 그러면 이거는 당연 무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예외로 두 가지가 있죠. 예외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쵸? 예외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전자문서라는 방법이 있고, 구술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의가 있어야 되죠. 동의가 있었을 때. 그 다음에 구술로 하는 경우에는 긴급했을 때. 예. 자, 그래서 우리 보면 긴급하거나 경미했을 때. 자,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줄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당사자가 문서로 해주세요. 그럼 문서로 해주는 겁니다. 왜? 원칙이 문서니까. 원칙은 문서예요. 원칙은 문서다. 근데 예외적으로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고 구술로도 할 수 있는데 전자문서로 하려면 동의가 필요하고 구술로 하려고 하면 신속해야 될 필요가 있거나 아니면 경미할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른쪽 721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큰 4번 신고의 효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이제 들어갔어요. 이제 처분이 끝난 거예요. 처분, 신고,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잖아요. 그 중에서 처분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신고를 보면 신고의 효과만 별표치겠습니다. 721페이지에 자, 행정절차법 제 40조 2항에 보면은 두 번째 줄 행정청에 도달한 때 신고 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본다. 신고 도달한 때 발송이 아닙니다. 도달한 때. 그 다음에 입법예고 바로 내용이 별로 없어요. 처분 말고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자, 입법예고 절차는 넘어가셔서 722페이지에 자, 동그라미 예고 방법에 1번 됐고 2번 동그라미 2번 행정청은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해야 된다. 이것도 가끔 선지로 나오니까 알아두시고 동그라미 5번 행정청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받았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예고 기간 밑줄 그어주세요. 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0일. 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예고 40일. 자, 그 다음에 자치법규의 경우, 자치법규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조례나 규칙을 얘기하는 거죠. 자치법규의 경우에는 20일. 같이 정리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의견 제출 및 처리. 자, 1번 별표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해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예고라고 하는 것은 미리 알린다는 뜻이잖아요. 자, 미리 알리는 이유가 뭘까요? 의견 달라고 알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723페이지 행정예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723페이지 맨 위에 국민 생활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일정한 거의 오타 났네요. 행정기책이 아니라 행정시책입니다. 행정시책에 대해서는 이를 미리 예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 다음에 행정예고 기간은 자, 박스 밑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자, 입법예고는 40일. 자, 입법예고, 이건 행정예고예요. 입법예고는 40일, 행정예고는 20일 되겠습니다. 되셨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지도, 이제 마지막에 예지도잖아요. 예, 행정지도. 행정지도는 뭐 딱히 시험에 나올 수 법한 내용이 없어요. 넘어가겠습니다. 724페이지 절차상 하자에 있는 행정행위 효력에서는 판례만 좀 볼게요. 1번 판례 보겠습니다. 자, 식품위생법 제64조 청문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거나 거쳤다고 하여도 그 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연히 취소 사유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별표 치겠습니다. 이건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자, 식품위생법상의 청문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서 소정의 청문서 도달 기간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럼 행정처에 뭔가 잘못한 거죠. 그런데 자, 그 해당 당사자가 두 번째 줄에 그 밑에 줄에 스스로 청문일에 출석해서 의견 진술도 했고 방어의 기를 충분히 가졌다면 자, 이것은 치유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행정청이 뭔가 잘못했는데 똑똑한 당사자가
청문서가 아직 도달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아가지고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 그럼 치유는 하자됐다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판례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예, 됐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행정절차법의 내용을 다 봤습니다. 우리 한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90 우리 기출 지금 EBS 기출문제집 기출문제집 자 339번 즉 192페이지 행정절차법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자 행정청은 직권 또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그만 읽어야 됩니다. 이해관계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해관계인 X 자 이해관계인은 청은 신청할 수 없어요. 직권으로 하거나 아니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서 하거나 2번 보겠습니다. 자, 법령 등의 행정청의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고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고가 본법 제40조 2항의 각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간에 발송될 때가 아니라 언제? 도달되었을 때 신고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기억하시죠? 방금 전에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자, 행정청이 신분 자격의 박탈 처분을 할 때 미리 신분 자격의 박탈 밑으로 가야 돼요. 이때에는 미리 당사자 등에게 통지한 의결절출 기한 내에 당사자 등이 청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정답 3번 되겠습니다. 3번. 제가 아까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우리 기본서 710페이지에 22조 의견 청취를 보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문을 한다라고 되었을 때 거기 나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신분 자격의 박탈. 이때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청문을 한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 4번 행정청이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된다? 아니죠. 여기 있습니다.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죠. 4번도 틀렸네요. 되셨죠? 340번 가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처분의 사전 통지가 적용되는 제3자는 행정청의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 절차에 참여하게 된 이해관계인으로 한정된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공기업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의 과정에서 처분 내용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고 해임 처분 시 법적 근거 및 구체적 해임 사유를 제시받지 못하였다면 그 해임 처분은 위법하지만 당연무효는 아니다. 맞아요. 여러분. 절차상의 하자는 취소 사유입니다. 절차상의 하자는 취소 사유. 자, 3번. 처분 상대방이 이미 행정청의 위반 사실을 시인하였다는 사정은 사전 통지 예외가 적용되는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상대방이 행정청의 위반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은 사전 통지의 예외에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정답은 3번. 4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사전 통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아까 일주일에다 썼죠? 거부 처분. 자, 국민의 권리 의무 관계에 변화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거부 처분은. 그래서 사전 통지의 대상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처분의 경우는 의견 청취가 어렵다. 의견 청취 대상이 아니다. 자, 같이 떼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됐고요. 341번 가겠습니다. 당초 1번 이유 제시나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당초 행정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이유가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경우에도 행정소송의 단계에서 행정청의 사유를 추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추가는 안 돼. 추가는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교환 변경은 가능해. 근데 행정처분을 근거로 제시한 이유가 실질적인 내용이 아예 없어요. 없는 단계에서 나중에 이유를 사유를 추가하는 건 안 돼요. 없었던 거에 추가하는 게 아니라 있었는데
바꾸는 건 가능해요. 아예, 그러니까 이유 제시를 아예 안 하는 경우에 이거는.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행정처분의 이유 제시가 아예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사후적으로 추안하거나 보완하는 것은 늦어도 자,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이 되기 전에는 행해져야 하며 위법성이 취득될 수 있다 봤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이유를 좀 거부하는 처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부하는 처분. 이유를 제시했다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도 여기서 어떤 이유예요? 그 상대방이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의 이유를 이미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명시하지 않았을 뿐인 거죠. 그렇다고 위법한 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자, 이유 제시하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보완했어요. 보완하고 종전의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하는 것은 별개의 새로운 처분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별개의 새로운 처분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이것도 맞고요. 자, 341번 가겠습니다. 행정절차 및 행정절차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볼게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청취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는 적용되지만 적용되지 않는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거꾸로 군인사법 진급 선발 취소 처분에는 적용됩니다. 이거 바꿔야 돼요. 거꾸로 됐습니다. 틀렸습니다. 옳은 거 찾는 거니까 2번 보겠습니다. 행정처분의 이유로 제시한 수개의 처분 사유 중 일부가 위법하면 다른 처분 사유로서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개의 처분 사유를 들었는데 그 중에서 일부가 위법하다고 해서 다른 처분 사유로서 정당성이 인정되면 그 처분은 위법한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4번 행정청은 건축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쭉쭉쭉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이걸 여러분 수리간주라고 하는 거거든요. 수리간주?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리한 것으로 본다라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수리간주 되지는 않습니다. 수리간주 X. 자, 343번 보겠습니다. 1번. 자, 방금 봤던 거죠. 직위해제 처분. 직위해제 처분은 자, 직위해제 처분 행정절차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1번이 틀렸네요. 정답은 1번. 자, 2번. 행정절차법의 청문 배제 사유인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의 성질에 관하여 의하여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청문 통지서의 반송 여부, 통문 통지 방법 등에 의해 판단할 것은 아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건 무슨 얘기냐면 청문 통지서가 반송됐다 하더라도 청문은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연금 이것도 봤었죠? 이거는 자 환수 금액이 법령에 따라 당연히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의견 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봐요. 위반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4번 협약. 협약이라는 것은 사적 관계에서 하는 거죠. 협약에 체결됐다고 해서 청문회 실시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배제한다거나 청문회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공적인 권리죠. 공적인 거. 청문을 요청하고 이런 것은 공적인 건데 사적인 협약으로 그것을 가름할 수는 없는 거,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44번 보겠습니다. 1번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과징금 납부 명령에 행정절차법 소정의 의견 청취 절차 승낙 사유가 존재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해서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고 그랬죠. 행정절차법에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했다 하더라도 공정거래와 관한 법률에서 의견 청취를 해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법보다는 개별법이 더 힘이 세기 때문에 자 의견 청취를 해야 하는 경우죠. 자 2번 갑니다. 묘지공원과 화장장의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추모공원 건립추진협의회 여러분 추모공원 건립추진협의회는 행정청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행정절차를 준수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공청회를 할 때. 자, 그러니까 2번이 맞는 말이죠. 3번. 자, 두 번째 줄부터 읽을게요.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 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거치지 않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확인해야 됩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통지서가 반송되었을 때, 출석 통지서가 반송되었을 때, 그 다음에 당일 불출석했을 때, 이때도 여러분 청문을 확인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구광업법의 근거에서 처분청이 광업용 토지 수용을 위한 사업 인정을 하면서 토지 소유자와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의견을 들은 경우 처분청은 그 의견에 기속된다? 아니죠. 그 의견은 의견대로 들은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견 청취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반영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반영할 수 있다는 거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아시겠죠? 여전히 재량. 기속된다 X 재량이다 라고 써주시고 345번 보겠습니다.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기본서 제가 중요하다고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703페이지에 있는 박스에 있는 내용입니다. 703페이지에 박스에 있는 내용. 첫 번째죠.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얻어 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절차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2번 고시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반 처분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는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건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신청을 뭐 했다는 거야? 거부했다는 거죠. 자, 사전통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4번 자, 인허가 등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개별 법령상 청문을 하도록 근거 규정이 없고 의견 제출 기한 내에 당사자 등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자, 청문을 해야 된다. 이런 근거 규정도 없고, 신청도 없는데 청문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4번은 틀렸습니다. 1번. 자, 436번 1번 볼게요. 항만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대해서 거부 처분을 하는 경우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거부 처분은 행정절차법 적용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개고 처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직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있다. 자, 1번은 안 해도 되고 2번은 해야 됩니다. 3번 고시의 방법으로 일반 처분을 얘기하는 거죠. 자,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견 제출을 기회 주지 않아도 된다. X. 4번 공매를 통해서 체육시설을 인수한 자의 체육시설업자 지위승계 신고에서는 종전 체육시설업자에게는 어떤 처분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치익적 처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게 사전 통지를 해서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옳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347번 가겠습니다.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이거 똑같은 거죠? 네, 일반 처분 의견 제출 기회 안 줘도 됩니다. 자, 2번 청문은 다른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외에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공청회는 다른 법령 등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개최할 수 있다. 아니에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청문도 공청회도. 자, 3번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즉 침입적 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에 사전 통지를 해야 되는데 이때의 처분에는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도 포함된다? 안 된다고. 사전 통지 대상되지 않아요. 자, 권리무 관계 변화 없습니다. 계속 나오죠? 1번도 똑같죠? 348번 1번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계속 나오죠? 행정절차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법령에 따라 당연히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건 처분 자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2번 보겠습니다.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 또 나왔죠? 사전 통지 대상 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 유업사유, 즉 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한 다음에 다시 처분하는 거 가능합니다. 이거 기판력,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아요. 4번 보겠습니다. 협약을 체결하면서 관련 법률상 요구되는 청문 절차를 배제하는 조항을 두었다고 한들 자, 그 효과는 없다. 그건 사적 관계에서나 가능한 효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97페이지에 349번 국가공무법상 직위해제 처분은 행정절차법 적용 안 한다. 자, 가처분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본 징계를 할 때 충분히 자, 방어의 기회를 준다. 2번 틀렸죠. 1번. 2번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한 건 아니다. 3번 보겠습니다. 세액 산출 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 고지서에 대한 부가처분은 그 후 부과된 세금이 자진납부되었거나 아까 얘기했습니다. 자진납부되었거나 소멸시효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맞네요. 3번이 정답입니다. 3번. 4번.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내용을 열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청문조서에 의의가 있으면 정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있다. 정정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행정절차법에 대해서 기본서 내용에서 핵심적인 거 살펴봤고 어떻게 문제로 출제되는지까지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의 내용 잘 정리하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 관련한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깐 끊었다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